와, 택시 기본료가 6,700원? 아니야 더 올려야지. 아니 이거 가지고 무슨 택시 기사님들 나오시겠어? 그냥 배달 알바하는 게 낫지. 안녕하세요, 모카키마님입니다. 요즘 길에 택시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죠. 저는 야근을 많이 하니까 저 야근하고 집에 가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모임 끝나고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 해도 뭐 택시가 없어. 밤에는 왜 이렇게 택시가 없어? 낮 시간에도 사실 그렇게 잡기 쉬운 거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딱 들면 택시가 한 3대는 섰어.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죠. 택시 잡는 게 뭐 하늘의 별 따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서울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택시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논리는 이래요. 지금 택시가 없는 이유가 요금이 너무 싸서 그렇다. 그러니까 요금을 인상해주면 돈 좀 벌리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택시를 막 몰고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택시가 많아지니까 택시도 잘 잡힐 거다, 요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얼마로 오르냐? 기본요금 4,800원이 됩니다. 심야, 그 중에서도 피크에는 6,700원이 돼요. 기본요금이 이런 가격이면 택시 타는 거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당장 다음 주 2월부터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소식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선 택시 요금이 얼마로 인상되나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서울시에서 먼저 택시 요금을 올리는데요. 다른 지역도 다들 올리기로 했어요. 자세히 보면요, 기본 요금이 꽤 오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모두 1,000원씩 올리기로 했어요. 현재 3,800원인데 2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4,800원이 된다는 거죠. 비율로는 26% 오른 거고요. 기본 거리, 그러니까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줄어듭니다. 지금은 2km까지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1.6km로 줄어들어요.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지금은 132m당 100원, 이게 131m당 100원으로, 시간은 31초당 100원이던 게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집까지 가는데 얼마란 얘기야? 이거 알 수 없죠. 너무 복잡하게 써놔서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언어로 계산을 해드리면요, 기본 요금의 경우는 1km 주행하면 3,000원씩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1km면은 여기서 저긴데 3,000원. 어허. 그리고 거리당 요금은 1km당 기존엔 750원이었는데 이게 760원이 된 거죠. 요금을 1분당으로 계산해보면요, 192원이던 게 198원으로. 그러니까 거리 요금을 보면 1.3% 오른 거고요. 시간 요금은 3% 정도 오른 거네요. 이렇게 치면 얼마 안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야간 할증이 있습니다. 22시가 넘어가면 야간 할증을 합니다. 20% 할증이 되고요. 기본 요금이 5,800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피크 요금제라는 게 신설됐잖아요. 23시, 새벽 2시까지가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경우에 술 먹고 딱 집에 들어가려면 딱 요 시간 걸리죠. 그래서 이 피크 시간은 얼마냐? 40% 할증을 합니다. 일단 기본 요금이라는 게 뭐예요? 타자마자 올라가는 거잖아요. 탁 타서 10m를 가든 100m를 가든 6,700원이다. 거리 요금도 40% 할증돼서 킬로미터당 1,068원씩 올라갑니다. 아니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밤 11시에 뭐 강남역에서 술 먹고 합정역에 있는 집까지 가시려면 진짜 안 막혀서 정말 30분 만에 갈 수 있다. 이래도 3만원 나오는 겁니다. 좀 가까운 데 볼까요? 가까운 데 보면 강남역에서 삼성역 간다, 세정거장 가면 13,000원입니다. 이건 좀 센데? 시민들은 아주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올릴 수가 있냐? 택시업계는 업계대로 또 난립니다. 기사를 보면요, 일반 근로자들은 야간 근무를 하면 통상임금보다 1.5배 받잖아. 근데 택시는 밤이 돼봐야 20%에서 40%의 할증률 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야간 노동 강도는 우리하고 똑같은 거지. 최소 50% 줘야 되고, 일반 회사원들의 야간보다 훨씬 더 노동강도가 크기 때문에 100%도 줘야 돼. 더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간도 새벽 2시가 뭐냐, 날밤 새면 그게 얼마나 힘든데 오전 5시까지는 이거 할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 주행요금을 1% 올려? 장난해? 이러는 거죠. 기본료가 26% 올랐다고 하지만 주행요금 보면 뭐 그다지 오르지 않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더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뭐 한 10% 남짓?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택시기사님들 그 돈 받을 거면 나 그냥 안 나가고 말지 하면서 아예 안 나와서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10% 더 주신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나올까? 요금을 올리는 이유가 택시 운전사들한테 더 좋은 조건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택시를 늘리겠다고 해서 요금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금을 올렸다고 해서 택시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럼 괜히 소비자들 부담만 커지고 택시는 그대로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토부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국토부 자료를 보면 심야 피크제나 개인 택시 부재 이런 것들도 없애고 나니까 심야 택시 운행이 소폭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대 증가했냐? 779대 증가했대. 배차 성공률이 기존에는 20% 수준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5번 시도하면 그 중에 4번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랬었는데 그게 20%대였던 게 30%대로 소폭 상승했다. 그리고 11월달 배차 성공률은 30에서 50%대까지 늘었다. 이거는 조금 의미 있네요. 어쨌든 5번 중에 4번 실패하던 게 5번 중에 3번 정도 실패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싶습니다. 요금을 올린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효과가 있진 않다는 걸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부제가 뭐냐고. 택시 부제를 몰라요? 개인 택시 보면 개인 가, 개인 나, 개인 다 이렇게 써있죠. 못 보셨다고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뒤에 써있습니다. 이게 뭐냐? 탐부제라고 해서 택시가 너무 많이 나오면 도로가 다 마비되고 택시끼리 경쟁만 치열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니까 개인 택시는 3부제로 운행했어요. 일부 나오고 일부 쉬고 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가 쉴 때는 가는 다 쉬어야 되고 나가 쉴 때는 나는 다 쉬어야 되고 다가 쉴 땐 다는 다 쉬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택시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은 강제로 쉬는 거죠. 일반 회사원들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2번은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택시 운전자도 일주일에 2번 쉬어라. 그래서 좀 건강한 택시 운전이 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지난해 11월에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택시 잡기 편해졌나 보니까 지금 아주 쬐끔 올랐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기사 보면요, 부제 없어지고 피크 요금제 올려주고 했는데 서울 개인 택시 기사 10명 중에 7명은 고령자여서 야간 운행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또 말씀하시네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야간 운행을 적게 하고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감각이 둔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이 개인 택시 기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야간 운행 덜하고 야간에 술 드시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또 힘들다고. 게다가 야간 운행한다고 해서 돈이 갑자기 막 크게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야, 내가 그 돈 벌자고 이러면서 안 나오신다는 거죠. 택시는 부족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없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택시 요금을 올리는 게 이게 문제점만 있나? 사실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굉장히 저렴한 건 맞습니다. 좀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본 요금이 올랐는데요, 500엔이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되죠? 아니 잠깐만, 우리는 4,800원인데 200원 차이밖에 안 나? 그거는 아니고요. 일본은 거리 요금이 어마어마하죠. 일본은 255m마다 100엔씩, 그러니까 1,000원씩 올라갑니다. 1km에 5,000원이에요 1km에 5,000원.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출퇴근하는 거리, 제가 강남에서 합정으로 출근할 때는 20km였어요. 택시를 탄다 그러면 11만원 내는 겁니다. 야,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택시를 타고 출근하면 얼마냐? 24,0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일본 택시가 우리보다 이 거리 요금으로는 거의 5배 정도를 내게 됩니다. 일본은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라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운송수단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어떨까? 미국의 뉴욕을 한번 보면요, 얼마 전에 또 인상을 했습니다. 기본 요금이 3달러, 그러니까 4,025원. 우리나라보다 더 싸요. 주행요금은 우리나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1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2,4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금에 비해서 3배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저렴한 요금인 건 맞습니다. 택시 요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연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야간 시간이 다 피크가 아니고 어떤 야간 시간은 정말 피크고, 아니 크리스마스 때나 뭐 설날 때나 택시가 없어서 나는 저 강북에서 강남까지 걸어온 경우도 있고, 야, 우리 택시 잡히지도 않는데 여기 어디서 그냥 좀 쉬었다가,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 어쨌든 정말로 차가 없어서 집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차가 막 널널한 상황에서도 피크 요금제 내는 것도 이상하고, 차가 정말 없는 상황에서 피크 요금제에 묶여서 돈을 더블로 주고 싶어도 더블로 주지 못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 가만 보면 카카오티나 이런 걸로 택시 잡아보면 일반 택시는 절대 안 잡혀요. 그나마 잡히는 게 카카오 블루, 블랙, 벤티 뭐 이런 차들만 잡힙니다. 저 혼자 가는데도 맨날 이 벤을 타고 가요.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이거 보면 요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녁 시간에 차 좀 막힌다 하면 이 벤티는 2배 정도 받고요, 블랙은 최대 4배까지 받아요. 정말 교통수단이 없을 때 방법이 없는데 4배든 2배든 돈을 더 받더라도 어떻게든 우리 집에 데려다 준다, 그러면 고마운 거죠. 돈 없으면 못한다고? 돈 없으면 못하죠. 네, 씁쓸한 자본주의의 맛을 느끼게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든 집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디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튼 피크 요금제를 보면요, 지금 이게 뭐 야간 시간이다, 밤 11시에서 2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피크 요금제는 대낮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시간, 택시가 정말 안 잡힐 때는 피크 요금제로 요금을 확 올려줍니다. 그래서 택시가 막 늘어나죠. 급한 사람만 택시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택시가 많다, 그러면 오히려 요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면 택시들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요금도 할인해서 다니느라고 하는데 아유 이럴 거면 그냥 집에 들어가지 하면서 들어가서 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게 되겠죠. IT가 이렇게까지 발전했습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을 다 구분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몰린 곳이 있으면 택시 운전사한테 그리로 가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되는 시대예요. 반면에 일반 택시 요금을 한번 보죠. 일반 택시 요금은 사람이 막 엄청나게 붐빈다, 택시가 엄청 부족하다 한다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요즘은 IT 시대고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모든 택시를 다 실시간 피크 요금제로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적정 가격이 같이 정해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요자 공급자가 다 만족해서 적정한 양의 택시가 딱 공급되고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대낮에는 택시가 너무 많아서 고민일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가격이 좀 줄어들어서 더 저렴하게 택시도 탈 수 있고 그 도로에 불필요한 차들은 좀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면 그럼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결책, 이건 좀 욕먹을 것 같은데 지금 택시 요금 올린 거 이거 기사님들한테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택시가 지금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게 분명해요. 10번 시도하면 전에는 7번 실패하던 걸 한 6번 실패한다, 뭐 이 정도 늘어나는 정도겠죠. 그래서 대안은 일단 택시 같은 이런 물건, 이런 탈 것을 좀 더 개방해 줘야 됩니다. 더 저렴한 탈 것들이 늘어나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 처음 택시가 보급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던 시기가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자동차 운전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하시는 이 기사님들이 특별한 차를 가지고서 하는 거, 그게 택시였죠. 근데 요즘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운전 못 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시죠. 집집마다 차 다 있죠. 게다가 운전이라는 거는 의사처럼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닌데 일반인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택시 운전사를 딱 제한하고 이분들 아니면 택시를 몰 수 없어 이렇게 제약하는 거, 사회 전체로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큰 이익은 없죠. 이게 만약에 탈 것이 정말로 부족하다면 이 교통수단이 빠르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택시가 여기다가 요금을 더 줘요 그러면 뭐 한 10%나 늘어날까? 20% 늘어날까? 그것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정말 피크 때는 10번 중에 8번을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더 필요한 택시의 숫자는 그럼 몇 배? 5배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의 5배가 더 있어야 되는데 택시가 5배로 더 늘어날 수 있나? 불가능하죠. 미국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나? 프랑스는 또 어떻게 하나? 가보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타는데 문제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우버가 있거든. 이거는 사실 공급이 무제한입니다. 일반인들이 자기가 타는 차 그냥 나 우버 드라이버 할래. 우버 드라이버도 나름대로 심사가 있어요. 이 심사를 해놓고 평소에는 우버 드라이버 안 하다가 정말 피크일 때 한 번씩 자기가 타는 차 가지고서 내킬 때 바로 택시처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 택시 운전사들 당연히 반발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움도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반인들이 밤에 택시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어려운 부분을 잘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버라고 하면은 굉장히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그게 우버라면 우버고 우버가 아니라 뭐 서울시가 운영하는 뭐 서울택시가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름 붙여도 됩니다. 어쨌든 정말 많은 참여자가 들어올 수 있고 택시가 딱 제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운송수단이 택시 같은 역할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버가 위험하다. 우버가 위험하다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그러면 대리운전은 어떻게 보세요? 내가 모르는 남자가 여기 타는 거잖아요. 내가 취한 상태에서 나는 잠드는 건데, 게다가 그 사람은 대리운전 왔어요 그럼 그 사람 그냥 타는 거지. 그분 얼굴에 뭐 번호판이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건 그 사람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내 차를 넘겨주는 건데 이 사람이 나쁜 맘 먹으면 나는 그냥 쫓겨나고 이 차 가져가는 건데 3천만 원이잖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1억짜리 차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대리운전이 훨씬 위험한 거 아닌가? 우버가 진짜 위험한가요? 택시 운전사분들이 최고입니다. 네, 우버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우버는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저는 우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급이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는 탈 것이 필요하다. 기존 택시 운전사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저는 사회적으로 이 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두 가지로 확 갈라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어떤 유명하신 어떤 어르신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택시 타면서 뭐 얼마나 불만 있었어요? 뭐 별로 없잖아. 거의 대부분 만족하고 100번 타면 한두 번 정도 마음에 안 드셨던 거 아니에요? 이러시던데 그때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아닙니다. 저는 택시 탈 때 대부분 마음에 안 듭니다. 정말 드물게 만족해요. 한 10번 타면 한 번 정도 만족할까? 일단 서울 택시가 특별히 그런데 서울
서울 택시 보면 실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운전하는 스타일도 굉장히 위험해요. 저라면 절대 이렇게 운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전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택시 퀄리티를 보면 어지간한 젊은 사람들은 다 만족 못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택시 정책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택시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을까? 게다가 공급은 또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다른 비즈니스를 놓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른 비즈니스는 지금 모두가 자유경쟁이에요. 자유경쟁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 저희 같은 유튜버 자격증 있습니까? 심지어 언론사 자격증 있어요? 언론사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제가 내일 당장 한용신문 만든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갑자기 머리에 띄묻고 막 이렇게 데모하지 않습니다. 구멍가게를 더 만든다, 뭐 편의점을 더 만든다, 갑자기 그런 것을 정부가 규제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죠.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두 다 자유경쟁에 맡기고 있는데 택시도 조금 더 자유로운 경쟁에 뛰어들도록 해줘야 모두가 더 나은 교통수단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욕먹을 얘기를 한 것 같지? 어떡하지? 나 안녕히 가세요 라고? 나 어떡하지? 택시 운전자들을 위한 다른 일거리도 찾아줘야죠. 사실 그리고 택시 면허 이걸 사고 팔 수 있게 해준 거 요거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거 사고 팔 수 있게 된 이후로 8천만 원에서 1억에서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건지.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1억 내고 택시 번호판 산 사람들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지. 나중에 이 택시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네.